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대한 전략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정말 좀 한파가 매섭게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680선마저도 이탈했습니다. 각각 1에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거칩니다. 5,30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일단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기관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의 부재부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찾아야 될까요? 다음 코너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지수가 이렇게 부진한 건 주도 섹터들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부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할 것 없이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합쳐서 2,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일단은 금통위에서 어제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네네. 사실 뭐 사후적인 조치다, 경기 침체로 오히려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2,500선도 이탈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8월에 날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네, 하방 압력은 언제든지 있고요. 네. 이제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왜 빠졌느냐 봐야 되는데 아직 공포까지 안 왔어요. 오늘 앞으로 조금 더 빠지면 공포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포까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래도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까 장중에 하이닉스까지 반등을 모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희망이 조금은 있긴 하죠. 낙폭과대가 이제 슬슬 다시 보일 때가 됐겠죠. 낙폭과대가 보이는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 장의 흐름이 빨리 되돌려줘서 2,500으로 다시 안착해서 그 이상 간다는 그런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짜 낙폭과대가 된 거 중심으로만 또는 트럼프발 그 리스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선반영된 거 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건 몇 가지 정도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나머지는 방어주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어주라는 건 유틸리티주 아니면 통신주, 그다음에 그렇죠, 금융도 있고, 네. 뭐 엔터는 또 미리 선반영된 게 있으니까 네. 이익 조정이 나와서 주가 조정이 나와서 뭐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어주 산하고 연말 연초 대비했을 때 그리고 지나치게 낙폭과대된 거, 그렇죠? 네. 트럼프 때문에 너무 완전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약간 반등, 기술적 반등 네. 이렇게 해서는 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거는 보시니까 조금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저점을 잡는 그 포인트를 좀 많이 나누어서 그리고 반등할 때 반등폭이 뭐 5%, 10%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네. 한 뭐 5% 이내의 반등 정도로 올해가 끝나는 게 2,500 안착해서 끝나면 그나마 뭐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찾은 2,500선인데 내려갈 때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짜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쪽이죠. IT 투톱, 반도체 섹터가 일단 힘을 영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대중국 관련해서 이제 추가 수출 규제를 좀 기존보다는 완화해서 네네.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쯤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완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좀 괜찮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IT 투톱이 뭔가 비실거립니다.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서 관련된 반도체 쪽은 네. 좋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만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게 우리의 IT 투톱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 미국에서 반도체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강화한다는 그 법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소식이 블룸버그 발로 어저께 나온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중국의
장비를 파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장비는 미국의 일본의 ASM이라고 네덜란드 회사, 도쿄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중국이 좀 약간 루스해질 수도 있다. 예. 루스라는 게 이상하네요. 이만큼 강화될 것 같았는데 그만큼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장비 업체 주가가 올랐죠. 네. 반면에 중국의 로컬 반도체 메모리 업체 중에서 C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창신 메모리라 하는데 그 업체가 굉장히 빠르게 양산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회사이고 그것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른바 레거시, HBM 네. 아닌 것들, 휴대폰이나 PC에 사용되는 네.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용되는 약간은 급이 조금 떨어지는 D램 쪽을 저가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것이 벌써 8월달, 9월달부터 해서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특히나 중국의 미국이 중국을 더 이렇게 강화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팔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CXMT 중국 전통적인 D램의 가격 하락 압력이 있는 판에 CXMT를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규제를 한다라는 생각까지 가졌는데 네. 거기를 제외하는 거 아니냐? 정확히 지금 보도는 제외했다는 게 아니고 네. CXMT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이. 그렇죠. 예, 네. 그런 기사가 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어저께 미국의 장이 안 열려서 그렇지 네. 마이크론 이런 주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가격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오늘 더 제대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장과 함께 내려간 것 같은데 어제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아침에 빠지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예. 보합에서 많이 있고 삼성전자는 자사주로 지금 버티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악재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악재 중요한 거죠. 이제 HBM이 아닌 거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 CXMT의 등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네. 공포의 증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른바 모건발 하이닉스 다운그레이드 했을 때가 언제냐면 딱 2개월 좀 전인데 그 당시 목표 주가 12만 원, 14만 원 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15만 원대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대충 하이닉스 발로 한 반도체는 많은 장애물, 여러 반등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만 많이 선반영된 느낌이 있어요. 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이 3분기랑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심지어 1분기는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아니죠. 예상까지 나와 있고. 물론 삼성도 비슷합니다만 삼성은 미리 맞았기 때문에 실망감과 기대감이 없으니까 더 올라가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폭이 16만 원대가 내려간 것이 다시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 이런 희망까지 갖는 거는 네. 아마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쉽지 네.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그 기대치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 반등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오늘 또 반도체 투톱을 보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좀 버티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선방하면서 16만 원 선은 확실히 지켜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될지.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SK하이닉스 쪽을 단기적으로 보되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것까지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where are w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그 이익 전망이 많이 내려와서 그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도 내년도에 평균 원래 한 34, 5조 정도 갖고 있는데 요즘 내려온 게 30조 이하가 나와서 지금 30조 이하, 한 27, 8조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정도를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ROE가 한 20% 중반대고 BPS, EPS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 기준으로 따져서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요. 오늘 비슷하니까 PER이 6배가 안 되고요. 네. PBR이 1.2배 됩니다. ROE는 25%. 물론 하이닉스는 사이클 주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의 틀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실적이 20 몇 조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이클이 꺾여서 내후년까지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따지면 이 PER 6배도 안심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은 PER 6배인데 내후년도도 계속 사이클 내려간다. 그러면 내후년 나가서 갑자기 8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사이클이 내려간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예. 과연 여기서 HBM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반 정도 이상 차지하는 HBM이 시크리컬 그 단점을
메워줘서 내년에 이익이 별로 많이 안 올라도 내후년에 그것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려가는 건 뭐죠? HBM이 아닌 쪽에 레거시 제품이 중국에 들어와서 뭐 가격 경쟁 이래서 그쪽에서 적자까지는 안 해도 갉아먹으니까 HBM 효과가 희석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클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내려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결국 PER이 내년 또는 PBR이 1.2배에 대해 ROE 20%면은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후년도가 사이클이 확 계속 돈다는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단기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PER 7배 정도 해야지 한 20만 원대 가는 건데 그거는 아마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실적이 다음에 나오는 1월 달쯤 들어가서나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중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실적 부분도 체크해보고 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중심축이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또 우리 증시 자체가 지금 기댈 곳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앞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느 쪽을 좀 보면서 좀 버텨야 될까? 앞으로의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2,500이라는 선이요. 네. 지금 상법까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환율은 아직도 1,400 정도 가고 있죠. 네. 금리 인하라는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지만은 경제가 살려지는 효과는 나중의 일이고 네.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인식한 메시지가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자기네들 그 커런시를 낮춰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원화가 특별히 많이 약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는 원화도 빨리 내려오지는 않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순환매의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순환매라고 하면 연말 연초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주라면은 뭐 유틸리티 통신, 네.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 있는 거, 엔터테인먼트, 네. 밸류업, 소프트웨어 이 정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방어주 위주로 좀 보자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낙폭 과대주나 실적주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남은 또 12월도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